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이 고문을 받고 숨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중국인 용의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국내에서도 이 사건에 연루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이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많다는 겁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다급히 차량에 올라탑니다. 캄보디아 내 범죄단체에 구금됐다 구출된 한국인입니다. 또 다른 남성 2명도 슬리퍼만 신은 채 가까스로 구출됐습니다. 모두 많은 급여와 후한 조건 등에 혹해 캄보디아에 왔다 화를 당했습니다. 현지에서 한국인 피해자 구조 활동을 하는 선교사는 이런 사례가 워낙 많다고 말합니다. 매주 구하고 있죠, 매주. 어떨 때는 한 주에 3탕도 뛰고 2건도 뛰고 오늘 새벽에도 지금 살려달라고 지금 저기도 고소받은 요청도 받았고.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이나 주식 리딩방 같은 불법 행위에 강제로 동원됩니다. 거부하면 고문도 서슴지 않습니다. 중국계 범죄 조직들까지 가세하면서 현지 경찰도 제대로 손을 못 댈 정도입니다. 경찰들을 자고로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이미 그 사람들이 이미 벌써 연락이 다 가 있는 상태고 중국 마피아 갱들이 캄보디아 경찰들하고도 막 총싸움하고 그러거든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 당국은 중국인 3명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20대 남성도 국내에서 검거됐습니다. 남성은 대포 통장 모집책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국내 모집책과 총책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캄보디아 이야기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학생이 8월 달에 숨진 사건 발생했습니다. 감금됐다가 고문을 당해 숨졌다고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 피의자 중국인 3명이 검거가 됐고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과거에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었던 박항서 감독도 캄보디아에 다녀왔다가 베트남에서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채널A에 나와서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행 갔다가 밤 11시 도착이라서 그냥 택시 타고 가면 됐겠다 생각하고 18년도죠. 어떤 사람이 손을 들어요, 젊은 친구가. 그래서 이제 관사까지 가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제가 길을 아니까 가운데 산길로 들어가더라고요. 이 친구가 나를 모르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 보니까 공터 안에 한 10명 정도 우리 때가 앉아 있어요. 기지를 발휘해서 제 중에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내가 알고 있는 선수가 있겠다 생각하고 제가 문을 열었죠. 전부 다 미스터 박, 박항서하고 내가 이 살았구나 아는 놈. 박항서 감독이야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베트남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박 감독을 풀어줬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주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일이에요. 지난 7월 달이죠. 캄보디아에 있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대학생이 출국을 했고 일주일 뒤에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달라는 협박 전화가 왔는데 그 일에 연락 두절됐어요. 그 다음에 8월 8일 불과 3주 만에 이 아들, 이 남성,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사망 원인이 정말 놀랍습니다. 심장마비인데 고문, 극심한 통증이었다고 하네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가족들에게 이제 캄보디아에 박람회를 간다라고 연락을 남기고 캄보디아로 출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연락 두절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제 숨진 상태로 발견이 되었고 이 용의자들 역시도 검거가 되었습니다. 범죄 조직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이 캄보디아로 출국할 당시부터 굉장히 계획된 그런 범죄 정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을 일단 캄보디아로 유인한
유포한 그 한국인 유인책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예. 상황이고요. 현지에서 이 중국인 국적의 이 용의자들, 이 가해자들이 어떤 범죄 조직과 가담이 되어서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좀 이런 사람을 악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납치와 감금을 한 것이 아닌가. 그 이후에 그리고 이렇게 몸값을 요구하면서 결국 납치 범행을 이어간 것이 아닌가 여러 추측 나오고 있고요. 예. 현지 경찰의 조사가 좀 더 진행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예, 한국인 피해자들이 지금 캄보디아에서 많이 실종되기도 하고 여러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특히 한국인 청년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로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교민 오창수 선교사의 목소리 취재했습니다. 한국에서 취업 사기를 당해서 온 경우에요. 여기 오면은 이제 뭐 1,000만 원을 주겠다, 8,000불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수익으로 유혹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와가지고 돈은 벌 수 없고 단지 안에 가다 두고 그 안에서 이제 먹이고 재워가면서 한국으로 이제 어떤 불법적인 어떤 사업을 벌이도록 이제 하는 거죠. 매주 구하고 있죠, 매주. 어떨 때는 한 주에 3탕도 뛰고 2건도 뛰고. 오늘 새벽에도 지금 살려달라고 요청도 받았고 구조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또 그 한 친구 또. 예, 송영훈 변호사. 지금 숫자로 보더라도 2022년에 11건에 불과했던 한국인 납치 감금 급증, 캄보디아 내입니다. 캄보디아에만 330건이에요. 그럼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 합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들은 캄보디아로 간 걸까요? 일단 캄보디아 현지의 지금 범죄 조직이 굉장히 한국인들을 노리면서 창궐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난 8월 8일에 그 심장마비 상태로 발견된 우리 대학생 범인이 검거가 됐죠. 예. 관련해서 중국인 3명이 지금 그 살인 및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우리 학생이 구금이 됐는데 왜 범인이 중국인일까요? 중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한국인들을 노리는 범죄 조직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그 조직적인 범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거기에 한국인들을 계속 유인해서 이런 범죄에 추가로 가담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수익으로 꿰어서 이제 캄보디아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예. 거기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뭐 다른 지인들을 유인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계속 추가적인 한국인 피해자들을 양산해내는 결국은 한국인 피해자가 다른 한국인 피해자를 만드는데 지금 일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수익으로 유혹을 하면서 캄보디아에 입국을 권유하는 경우라면은 당연히 의심해 보는 것이 이제는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강성필 부대변인 지금 보니까 오늘 다행히 2명의 한국인이 또 다른 사건인 것 같아요. 또 다른 2명의 한국인이 극적으로 구출됐다. 박찬대 의원실에 도움이 있었다는 얘기가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박찬대 의원이 그 캄보디아 이제 영사관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인 납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상당히 잘한 일이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이제 뭐 박찬대 의원이 뭐 경찰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그렇죠. 수사기관도 아닌데 사실 우리 수사기관이 한국인 납치와 감금과 관련해가지고 이 문제를 앞으로 영사관과 현지와 어떻게 긴밀히 조율해서 더 이상의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임재 변호사님 보니까 이들이 광고를 하고 문자를 보낸 거 보면 근무지 캄보디아 프놈펜 8시 반부터 17시까지 근무, 주말 공휴일은 휴식한다. 남녀 무관한데 조선족은 안 된다. 비자 발급해주고 불법 체류자 픽업도 가능하다. 주예요. 일주일에 평균 수입이 400만 원에서 800만 원 이상이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한국인 대학생들을 유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만약에 가서 피해를 봤을 때 또 그 사람들을 검거했을 때 우리가 우리 법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가 있어요?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캄보디아 대사관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급해 주신 것처럼 문자나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요. 고수익 알바다라고 하면서 특히 청년층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고수익 알바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일주일에 400만 원에서 800만 원 수익을 올린다. 그리고 담당하는 업무도
뭐 단순히 전화 응대라던가 아니면 현지에서 어떤 서류 작업을 하면 된다. 쉬운 간단한 업무예요. 예. 학력도 무관하고 언어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의심부터 해봐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일단 출국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한국에서도 그리고 캄보디아 대사관에서도 마땅히 손쓸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인데요. 지금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런 안전 대피 요령을 보자면요, 캄보디아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구조를 요청하고 신고를 해야지 움직인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대사관은 이 대사관은 어떤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구조 요청을 해도 대사관 인력이 직접 갈 수는 없다는 부분 예. 강조하고 있고요. 또 경찰에 내가 어찌저찌 이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또 구글 번역기를 통해 영어로 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정말 출동하기까지는 그 인근 상황을 확인하는데 또 하루에서 3일은 걸린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이런 고수익 알바 같은 미끼는 절대로 예. 물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지 경찰과의 우리나라와의 어떤 공조 부분도 분명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세상에 절대 공짜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인데 한 주에 400만 원, 500만 원 주는 그런 알바는 세상에 없습니다. 절대 그런 문자 받으면 무시하십시오.